네, 이번 주 이슈입니다. 이슈. 네. 그 이슈 요거는 정말 이런 경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저 아파트 우리가 많이 살잖아요. 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이거 한번 좀 알아둘 필요 있는 내용입니다. 맞아요. 예. 이게 뭐냐면요. 실수로 아파트 내에 있는 대피 공간 네. 여기에 갇혀 있던 70대 노인이 예. 혼자 있었나 봐요. 네. 기지를 발휘해서 극적으로 구조된 사연이에요. 이게. 오, 다행이네요. 네. 이게 이제 인천경찰청 112 종합상황실로 인천 도화동에 있는 한 아파트로 출동해 달라는 이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와서 네. 미추홀 경찰서 도화지구대 소속 경찰관 7명이 네. 이제 그 출동을 해가지고 네. 이제 구조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이 세대에 나눠 타고 경찰이 이제 그 현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아파트 고층 외벽에 예. 딱 뭐가 써 있어요. 글씨가요. 종이로 SOS. 오, 도와달라고요. SOS라고 쓰인 종이 한 장이 더 걸려 있는 거를 네. 발견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경찰이 신고해 준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행이에요. 그래도 신고가 돼서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그게 몇 층인지 잘 몰라요. 네. 몇 층인지 잘 보기 이제 어려운데 그래서 경찰이 관리사무소하고 협조 요청해가지고 이제 동시에 15층부터 세대마다 이제 배를 눌러. 각 세대마다. 네. 그 배를 눌러갖고 이제 구조 요청자를 찾는 거지. 네, 네. 그 대부분 다 응답을 했는데 28층 한 세대 네. 딱 한 집만 네. 여러 번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아무런 그 이 반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처 전화. 28층 주인의 이제 연락처가 아들 네. 전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들한테 휴대전화 번호 파악해갖고 아들한테 비번 알아내서 네. 현관문 누르고 들어갔어요. 집 안으로. 예, 들어갔어. 예. 들어갔는데 안방하고 화장실에서는 인기척이 전혀 없어.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집 내부를 이렇게 수색하다가 예. 네. 주방 안쪽에서 여기에요 하는 소리가 들려요. 거기가 어떤 공간이냐면 불났을 때 몸피하는 대피 공간이에요. 네. 근데 손잡이가 고장이 나가지고 일단 들어갔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갇혀버린 거예요. 네. 70대 노인이.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방화문 손잡이를 경찰이 강제 개방하고 들어가니까 네. 두 평 남짓 된대요 그 공간이. 두평. 예. 두 평 남짓 되는 공간에서 속옷 차림에 70대 남성이 서 있었어요. 괜찮으시냐고 경찰관이 이제 얘기하니까 추워서 얼어 죽을 뻔했다. 그죠 지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추워요. 아마 속옷 바르면 자기 집이니까 네. 속옷 바르면 했는데 이 양반이 혼자 살고 있대요. 네. 환기하려고 이 대피 공간에 들어갔다가 안에서 잠겨가지고 그 전날 오후 5시부터 20시간 넘게 갇혀 있었어요. 와 엄청 오래 잘못하면 갇혔네. 죽을 뻔했어 그 안에서. 그러게요. 휴대전화 안 갖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혼자 사시고. 한겨울에 꼼짝없이 이제 그 조그만 공간에서 못 나오고 예. 있다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데 창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검은색 상자하고 칼 네. 요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상자의 검은색 종이 부분을 칼로 긁어요 이렇게. SOS 뻑뻑 긁어가지고 SOS라고 해가지고 네. 줄을 매달아. 네. 그래갖고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내걸은 거예요. 이렇게 밖에서 보이게. 보이게. 예. 창문 밖으로 이렇게 줄을 내서. 예. 그 SOS가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경찰로 신고해준 거예요. 네. 그러고 이제 나이타를 이제 껐다 켰다 하면서 이제 저 불빛을 내기도 했대요. 깜빡. 근데 소용없지. 잘 안 보이죠 그건. 그건 안 보이지. 뭐 경찰이 이제 구조하고 난 다음에 뭐 병원 가서 치료하라고 권유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나온 건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요. 네. 아마 여기 같은 경우는 방화문이 부엌 쪽에 이렇게 있는 모양이네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아마 아파트 사시는 분들 네. 아주 오래된 아파트는 그런 공간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근데 이제 최근에 어느 정도 최근에 그 아파트 즉 신식 사시는 아파트들. 분들은 네. 어디에든지 그 물어보세요. 네. 항상 화재가 발생하면 차단된 공간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놓은 이와 같은 공간이 다 있습니다. 대피 공간. 대피 공간이 다 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아파트 우리 집의 대피 공간은 어디에 있는가 미리 알아놓으시면 좋죠. 미리 알아두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분처럼
그거는 거의 쓸 일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녹슬거나 고장이 날 수 있어요. 손잡이가. 손잡이. 예. 이런 게. 그러니까 그거 살펴보시고 그 들어가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이분처럼 맞아요. 고립되면 잘못하면 이거 구조 못했으면 그 안에서 그러게요. 굶어서 죽는 거예요. 전화도 없지. 예, 그냥 예. 죽는 거예요. 그 안에서. 추위- 내 집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맞아요. 저체온증이 걸릴 예, 수도 예. 있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관문 들어가자마자 그 신발 이렇게 신는 데 네. 있죠. 그 밑에 현관. 공간. 예, 예. 그 불이 나면 그거 찍으면 밑으로 또 이렇게 내려가게끔. 돼 있는 곳도 많고. 그 아파트마다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은 화재가 발생하면 격리된 어떤 대피 공간이 네. 항상 우리 내 아파트 내에 있다는 거 네, 모르시는 네. 분이 더 많더라고. 어디에 그렇죠. 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죠. 예, 예, 네. 그거 뭐 우리는 뭐 신발장인데 어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거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하여튼 이분은요,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기지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요. SOS를 만들어. 그 안에서 나이타 28층에서 창문 요만한 창문으로 매 반짝반짝 해봐야 누가 그 안 콧방귀도 안 보이죠. 껴요. 방법은 없어. 거기 소리 질러봐야 되지도 않고. 그러게요. 그 안에서 뭐 소리 질러봐야 안 되니까 검은 상자하고 칼이 있으니까 그 검은 상자 칼로 그 부분을 이렇게 벗겨내니까 SOS가 SOS.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거를 구멍 뚫어갖고 줄이 마침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줄로 걸어서 밖에다 던져놓은 거 이렇게. 그 아파트 밖에 벽면에 SOS가 SOS. 있으니까 누가 112 신고해 준 거예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가서 저 구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그러네요.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친 김에 좀 말씀드리면 엊그제도 정말 우리 소방관 2명이 순직했죠.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 맞아요. 예. 근데 그것도 역시 스티로폴 공장. 맞아요. 이 스티로폼으로 돼 있는 그 공장 네, 이거는 네. 패널이라고 그러죠. 예, 판넬. 예. 거기는 불 붙으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꺼진 것 같으면 안 꺼졌어요. 그게. 예, 그런 것도 좀 빨리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이게 공장 너무, 같은데. 소방관들의 그 생떼 같은 목숨이 몇 명씩 이렇게 자꾸 매년 하는데 아직도 그 판넬 고집하면 되게 난 좀 그거 어떻게 좀 맞아요. 법으로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다 어떻게 국가에서 좀 보조하더라도 예, 예. 판넬로 만들어진 그 어떤 그 공장 이거 좀 다 어떻게 좀 교체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너무 화재가 나면은 우레탄으로 해놓은 그런 공장이라든지 이런데. 맞아요. 예. 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화재 발생하는 그 대피 공간에 같은 얼떨결에 입은 이제 식히려고 갔다가. 들어간 것 같아요. 속옷바람에 좀 더운 일이 있었나 보지. 아니면 약간 라이터가 있으셨다는 거 보니 담배 한 대 피로 들어갔을 수 있. 내가 볼 때는 흡연하셨을 수도 있어. 100% 담배 피로 들어갔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평소 들락날락 했던 거예요. 근데 하필 다쳐가지고 다쳐갖고 이제. 문이 안 열린 거. 저도 담배로 생각은 솔직히 들거든요. 원래 이렇게 공용 요즘은 막 이렇게 금연 아파트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속옷 차림인데 라이터가 있으셨다고 하셔가지고 담배도 있었겠죠. 하여튼 그래도 이분은 천운이에요, 천운. 다행이에요. 그리고 기지가 반짝반짝 하시는 분이야. 예, 70대셔도 그냥 예. 이런 사건이 있어서 요거는 시사하는 게 많이 있어요. 네네. 우리 구독자님들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말 아이고 2020년입니다. 2020년 1월 31일 네.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여자 목사를 네. 여목사를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최종 확정됐다 이런 내용인데 네. 요 사건 시작은 2019년이에요. 한 해 전. 네. 한 해 전에 7월 20일입니다. 네. 한여름에요. 이 50대 남성 한 놈, 이게 나쁜 놈이에요 정말. 그러니까요. 예. 천안시에 있는 교회예요. 이 교인이랍니다. 그 교인. 어떻게 믿음 있는 그 사람이 지가 이런 행동을. 가는 그 교회 목사님. 이에요. 여자 목사님. 네. 이제 그 교인인데 밤 9시경에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에서 이 목사가 60대예요, 60대. 아이고, 참. 그 60대 여자 목사를 성폭행을 합니다. 이때 이제 목덜미 잡고 이제 그냥 끌고 들어가서 교회 3층에서 그냥 강간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니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이거. 그러게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교회 더더군다나. 목사님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목사님도 창피하고 수치스러우셔. 수치스러워서 아마 신고를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큰 실수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폭행 당한 거는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는 네. 우리 일반인의 시각 다 바뀌었어요. 맞아요. 예. 예전에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정말 창피해서 신고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또 그거를 이해 못하는 국민들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 뭐 피해 당했다는 거 알면서도 아우 저 여자 강간 당했대. 맞아요. 뭐 이러면서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그런 네.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시각 다 사라졌어요. 그럼요. 지금은. 그냥 진짜 피해자인 겁니다. 네. 근데 왜 신고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라는 점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작용했겠죠. 네.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이 새끼가 아 이거 괜찮네 한 거예요. 또 네. 요 새끼 8일 뒤에 네. 28일이죠. 다시 교회로 갔어요. 이번에는 아예 칼 갖고 가요. 과도 큰일 12cm짜리. 나지. 이 새끼가 또라이예요 이거. 예. 그날 이제 주일이었대요. 네. 그 문 열려고 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달려들었어요. 또 달려들어요. 조전펀처럼. 예. 과도 딱 들이내리면서 문 열어.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끝장 보겠다고 협박을 했고 네.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문 잠그고 또 성폭행했어요. 아이고. 그때 이제 예배 시간 다 돼서 사람들 지금 곧 올 거다. 네.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간 거예요. 중단하고 가버린 간 거예요. 거예요. 예. 사람들 오면 본인이 생각해도 안 됐었겠죠.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목사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구속을 했는데 요 새끼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거 침입하고 특수강간, 문 열고 하는데 막 그리고 칼 들고 강간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혐의가 적용됐는데 네. 2019년도에 1심에서는 얘한테 징역 6년 네. 그리고 이제 신상 정보 공개 고지 10년, 네. 전자발찌 부착 10년. 그다음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네.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간 5년 취업 제한 이렇게까지 이제 명령을 했어요. 징역 6년하고. 네. 그런데 요 새끼가 징역 6년 너무 무겁대요. 뭐가 무거워요? 항소했지만 두 번이나, 예. 저 2020년 1월 31일 날 한개 이거는 뭐 이유 없다. 이유 없다. 그러면서 기각해서 6년 떨어졌어요. 근데 이 새끼 6년 내가 볼 때 이게 싼 거예요? 맞아요. 이거 싼 겁니다. 이거 더 이거 와. 칼 들고 찾아가 갖고 두 번째는 특수강간이고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러고. 일에만 있었어도 특수강간이 일반적으로 제가 사건 한 거 보면 네. 그 흉기 들고 특수강간하면 거의 7년씩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왜? 이거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두 번이나 이랬는데. 근데 이제 아마 교회에서 기거했나 봐요. 이 여자 목사님이. 목사님은 그러셨을 수도 그 있고. 60대잖아. 근데 목사 근데 이 새끼는 아마 그 생각했을 거예요. 뭐요? 강간하면 내가 강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서 예. 이 여자 목사 같은 경우는 신고 못 할 거다. 신고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이놈이 달려들었던 거고 첫 번째 성공하니까 이거 되네.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내가 이거 곰곰이 생각하니까 예. 교회 조그맣게 설립하고 여성 목사님들이 교회 내에서 거부하면서 혼자 거주하면서 네. 교회를 운영한다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이게 취약적이다 하는 느낌이 갑자기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교회 같은 장소는 개방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원래부터 다녀가지고 서로 막 알고. 들락날락 아무나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사람 아니더라도 그냥 새로운 누구든지 사람이 올수 있어요, 올 수 누구든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아마 3층에 교회 목사님 아마 만약에, 숙소가 있었던 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 사전에 오르락내리가면서 봐둔 놈이면 누구든지 맘 놓고 들어와가지고 범행할 수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혼자 있을 거라는 거 알고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번 기회에 경찰에서 네. 취약계소에 그 여자 목사가 홀로 운영하는 그 네. 교회 요런 데도 어떤 취약계소로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 이거 보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교인이
교회 목사님을 이 새끼 교인도 아닌 거예요. 교인이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맞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게요. 취약할 예. 수 있겠어요. 취약교소입니다. 이거. 예. 취약교소예요. 내가 이번에 요 사건 보면서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교회도 이거 여자 목사 혼자서 운영하면 이거 취약교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거 수사기관에서 잊지 말고 지구대 파수소에서 한 번씩 순찰 더 돌아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또 교회 경찰이 가면 싫어하더라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 이 다음 세상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현세에서 네. 하느님이 이거 막아주시지 막아주지는 못하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놈은 아주 얘는 양쪽으로 처벌받겠네. 되게 혼나겠네. 이거. 그러게요. 종교적으로도 요거 어떻게 이 다음 세상에 만약에 하늘이 있다면 이 새끼는 맞아요. 처벌을 아주 거기서 박살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세상에. 에이, 참 이런 사건이 또 하나 있었고요. 네. 세 번째 사건 보니까 이거 진짜 얼마나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것도 무섭더라고요. 네. 부부 싸움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누라가 아마 아들이 사는 아파트로 피신했나 봐. 네. 싸우고 나서 피신할 정도면 내가 볼 때 어떤 폭력이 수반된 것 같아. 최소한 난동 같은 예, 거요. 소리 지르고 싸우다 보면 네. 아내가 그렇게 허겁지겁 도망가지는 않아.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제 도망가서 아들 아파트로 가갖고 이제 있는데 네. 이제 글로 쫓아갔어. 뻔하잖아 도망간 데가.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거기 가서 문 열으라고 하는데 문 안 열어주니까 예. 그럼 지 아들 아파트잖아. 그러니까요. 현관에다 불 질러 버렸어. 진짜. 기와에 뭐 요즘 세상에 왜 이렇게 또라이들이 많은지 말이야. 이게 충북 진천경찰서에서 취급한 사건인데 네. 2월 4일입니다.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50대 남성을 네. 현행범 체포해서 조사 중이라고 그랬는데 4일 날 낮 12시 16분이에요. 낮에. 낮에요. 이거 밤에 가서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요. 사람들 집에 다 들어가 있을 때. 12시 16분쯤에 그 충북 진천군 덕산읍 네. 지하 1층 지상 22층이네요. 높네. 큰 아파트예요. 근데 네. 그 중에 16층에 살아요, 아들이. 네. 그 아들 집 현관에다 불을 질렀는데 만약에 16층 그쪽에서 불 나가지고 20층으로 올라가면 다 죽어. 글쎄 말이에요. 어? 부부싸움하고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를 찾아갔다가 문 안 열어주니까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문고리를 내리쳐서 이제 열으려고 그랬는데 네. 안 되니까 현관 앞에 택배 박스가 있었어. 네. 거기에다 나이타로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때 집안에는 도피한 아내하고 며느리가 있었어. 어? 세상에. 불이 이제 현관 외벽을 태우고 20분 만에 진화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공동주택에서 이런 행동하면 그러다 어떡해요.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인명 피해는 없어서 다행인데 네. 주민 19명이 그 시간대 대피하느라고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건 아주 나쁜 얘기야. 이게 미친놈의 새끼 이런. 맞아요. 성격 파탄자예요. 이런 진짜. 이건 진짜 또라이입니다 이거. 자기 분대로 막 안 되니까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게 단독 주택에 저 불을 질러도 진짜 큰일 큰일 나는데 일인데. 이게 밀집 공용 시설 예. 밀집 아파트에다 불 질러 버리면 피해자 어마무시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응? 이거 내가 볼 때 얘 현주건조물 방화죄 같으면 이거 못 받아도 5년 이상 받을 거예요. 이거 어디 아파트에다가 그리고 부부 싸움을 했는데 어느 정도가 되면 아내가 도망갈 정도가 돼요. 이 새끼 가폭도 조사해봐야 돼요. 아니 이 망치로 지금 벌써 문고리 내려치는 행위 그거는 자체가 이제 재물손괴 두세요. 이게 교수님 안 해본 사람이 이런 가격한 행동 단번에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했다는 거 보니까 망치 들고 아예 집에서 들고- 지랄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새끼 내가 볼 때 가폭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동안 이제 그 가폭 있어서 때렸던 거 쭉 다 뽑고 네. 며느리 집 재물 손괴한 손괴한 거, 거, 그다음에 불낸 불 질른 거 이거 다 네. 합쳐가지고 요번 기회에 아주 혼내야 돼요. 50대면 아직도 세상 살 날이 창창한 놈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 저만 죽나 이게 다른 아무 이유도 없이 공용주택에 주거하는 그 아파트 주민들 생사람 잡는다고 이거.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나 이거 진짜 이거 뭐 깜짝 놀랐네 이거. 뭐 이런 행동을 해요. 네 번째 거 볼까요? 네.
나 이거 우퍼 스피커 이거 정말 이거 만드는 사람도 아유 속상해 이거. 이런 용도로 쓰일 거라는 생각 못 했겠죠. 자 위층에서 층간 소음에 보복하려고 밑에 층에서 네네. 천정에다가 스피커를 설치해요. 네네. 그래놓고 이 사람은 어떤 짓을 했냐면 네. 음악을 들어서 쿵쿵 위에가 울리게 하려고 네, 위에서 네. 쿵쿵쿵쿵 하니까 하니까. 내 집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힘들으니까 아래층에서 보복하는 게 뭐였냐면 네. 스피커. 천정에다가 우퍼 스피커를 부착을 해가지고 음악을 꽝꽝 들으면 위도 쿵쿵 울리죠. 위층 바닥이 막 울려요. 네, 네. 이제 그 보복용으로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그렇죠, 그렇게 맞아요. 쓰였는데 이 사람이 그 스피커를 통해서 틀어줬던 게 뭔 줄 아세요? 뭐예요? 귀신 소리예요. 아, 아, 진짜 황당해갖고 귀신 소리 음향을 그 송출을 한 겁니다. 아 근데 이게 밤에 40대 부부가 그랬대요. 밤에 물론 모르고 들으면 얼마나 놀래요. 얼마나 놀래? 해봐. 지금 그러니까요. 위에서 자지러지지. 그러니까 이게 40대 부부도 이제 물론 위에 소음이 심하니까 짜증나서 스트레스, 그랬나 봐. 네. 40대 부부인데. 네.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 징역형 받았다는 건데 오우. 대전지방법원 항소 4부니까 이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네.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네.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네. 남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면서 벌금 10만 원과 함께 보호관찰 네. 40시간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부인은 그대로 700만 원. 벌금형. 예. 예. 그러면 남편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했나 보죠.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주도했다고 본 주도했던 거예요. 거죠. 예. 부부가 같이 거기다 대고 귀신 울음소리를 예. 했으니까 위층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찝찝해요. 그 귀신 소리 들으면 위에 처음에는 밤에 놀래죠. 예. 참 지들도 근데 들렸을 텐데 지네 귀에도 그러게요. 찝찝할 맞네요. 텐데. 본인들끼리. 근데 본인들은 이게 이게 가짜라는 귀신 거. 소리라는 거 알으니까 덜 하지만 위에 사람은 한밤중에 귀신 소리 들려봐요. 막 네. 아이고. 그러니까 저 아내한테는 그냥 700만 원 원심 그대로 한 거고 네. 남편한테는 1심에서 700 줬다가 너는 좀 죄질이 나빠. 네. 그래갖고 집행유예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면 너 6개월짜리 원래 형을 줘서 수감해야 되는데 네. 똑같은 짓으로 하지 하면? 않고 네. 2년 동안 그런 짓 안 하면 형 받은 걸로 간주해 줄게. 이거 맞아요. 바꿔서요. 집행유예는 실형이에요. 실형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부부. 이 부부가 2021년 11월 12일부터 예. 2022년 1월 1일까지 그러면 한 두 달이네요. 달. 예. 약 2달 동안 윗집이 거주하는 가족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을 해서 예. 보복 소음을 송출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스피커 앰프 등의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네. 아파트 천정에다 설치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을 했어요. 이렇게 나오나 봐요. 또. 이런 거 올리는 놈들 새끼들은 다 이해가 안 가. 예.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해 가지고 10번에 걸쳐서 생활소음, 네. 그다음에 데스메탈, 예. 귀신 소리를 들어. 뭐 이 데스메탈이라는 건 뭐 이렇게 그 듣기 싫은 막 끼끼끼끼 그런 소리인가? 끼끼끼끼 아주 막, 예, 예. 막 우리 왜 그 막 소름 돋는 소리요. 소름 돋는 소리 어. 깨깨 하는 거 막 그 금속 깎는 소리 같은 거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막 이제 생활 소음 같은 것도 뭐 이상한 소리 막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는 총 모집을 해가지고 이런 게 있다는 거나 저 웃기네. 그러게 말이에요. 인터넷에 층간 소음 복수용 음악 이거 하는 놈들 자체도 이거 좀 단속 못하나 이거? 이게 보복용 행동 물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니까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도 이런 거를 막 공유하고 이러면 조금 이건 아니야 될 것 같아. 예. 내가 이거 귀신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그럼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2심 재판부도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네. 부부의 행동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한다면 네. 형법상 상해죄하고도 다르지 않다. 네. 벌금형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서 그렇네요. 남편은 집행유예 10,000원은 그냥 700 벌금. 유지. 그거 하나 붙였다가 작은 돈도 아예 700이. 그럼요. 그리고 그리고 남편은 실형 받은 거나 마찬가지고. 맞아요. 교육 받아야 되고. 네, 맞아요. 보호관찰도 잘 받아야 받아야 되고.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별 사람 다 있네요, 정말. 아, 이게 이 우퍼 스피커 이거 진짜 문제야 이거. 물론 개발할 때부터 이런 용도로 쓴 건 만드는 건 아니겠죠. 아니지만은 예.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이제 무인 노래방에서 네. 담배 뻑뻑 피우고 소파에다가 이제 문질러 갖고 구멍을 냈던 여학생이 있어요. 네. 참 아유. 자랑스러운 여학생입니다. 그 여학생이 같은 노래방에서 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고. 28일 날 경기도 일산에 있는 한 무인 노래방 CCTV 영상을 이제 여기 보니까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에서 공개했네요. 그 사건반장 초창기에 제가 그 사건반장 많이 나가셨죠. 시작해서 네. 3년 했습니다. 3년. 3년이나 하셨어요. 예. 네, 3년 동안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창기. 사건반장 내가 초창기 멤버입니다. 거의 그러네요. 만드는 사람 네. 수준인데요. 거기에서 아마 이제 누가 제보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네. 그래서 일산에 있는 한 무인 노래방 그 CCTV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 보면 친구들하고 함께 노래방을 찾은 한 여학생이 네.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바닥에 침을 탁탁 뱉는 모습이 아이고야. 나오고요. 이 영상을 제보한 업주는 다른 손님에게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듣고 그 안에 담배 못 거기 피게 돼 안에서, 있는데 예. CCTV를 확인했더니 담배를 피운 여학생이 지난 7일 네. 7일 날 혼자서 노래방에서 연초를 피우고 그리고 생담배를 피우고 예. 담배로 소파에 구멍을 냈던 여학생하고 같은 사람이더래. 얘는 그러니까 수시로 와가지고 지금 계속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여학생이 친구가 비용을 결제했는데 회원가입 정보가 있어 눈에 확인을 해봤더니 예. 계좌에 등록돼 있는 나이는 12살 아이고. 촉법소녀. 세상에. 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뭐 뭐. 얘는 그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네. 뭐 촉법소년이 이거 뭐 손쓸 도리가. 참 이거 답답하네요. 아이고 참. 그래서 이 경찰도 답답한 거예요. 그 답답하죠. 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강제 수사하기도 어렵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무슨 중재진 건 아니니까 예. 거기다가 촉법소년 강제로 끌어올 수도 없어 이거. 요즘에 촉법소년 제도를 아는 애들이 나 14살 이하에 하는 애들 있잖아요. 전화하면 겁도 안 먹는데요. 경찰. 나 촉법소년이야. 이 세상에 12살짜리들이 아이고. 나 12살짜리들이 노래방 참 가서 무인 노래방 와갖고 담배 담배 뻑뻑 피우고 그 소파 구멍 뻥 거기다 꺼가지고 구멍 구멍 뻥뻥 내고. 내고 이게 왜 이렇게 못된 심성이 이 12살이면 천진난만해가지고 정말 막 뛰어다니면서 놀 텐데. 여자애들 같으면 저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만 들어도 까르르 까르르 웃는 그런 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천진난만한 그 네. 시기에 세상에 그 노래방 가갖고 담배 뻑뻑 피우고 그 소파에다가 비벼 꺼갖고 그 소파 그 구멍 뚫고 이게 세상 얘 볼 때 결핍입니다. 내가 볼 때는 얘.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행동 정상적인 아니에요. 아예 아니에요. 얘 뭔가 결핍 있는 아이예요. 불만 결핍. 지금. 얘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어요. 이렇게 어떤 그 규율이나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현저하게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거가 이대로 크면 뭐 성인이 되면 그게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연결이 되는 거죠. 얘는 내가 볼 때는 나중에 이대로 크면 범죄자 돼요.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뭐 촉법선이니까 얘 뭐 어떻게 부인하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데려와야 됩니다. 가서 만나야 되고 네. CCTV 영상하고 얼굴 확인하고 네. 얘 맞으면 네. 그 12살짜리지만 상당한 시간 이거 잘못된 행위라는 걸 인식할 때까지 어떤 조치를 할 필요는 있어요. 네. 가법 성취도 할 수 있잖아요. 가정법원 성취도. 맞아요. 가법 그래서 하면 되죠. 네. 어떤 형태로건 얘 혼내줘야 돼요. 왜? 얘를 위해서. 맞아요. 얘를 위해서 얘 자신을 위해서 그거 혼내줘야 돼요. 이런 거 그냥 이제 지나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해도 뭐 상관이 없네. 아무 제지가 없네. 이렇게 해도 뭐 괜찮네.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담배를 이게 요즘에 애들 저 이렇게 보면 이제 나도 이제 챙겨 안 해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저도 이제 담배 피려고 아파트에서 필 수 없으니까 내려오잖아요. 네. 참 내려올 때마다 덜덜덜 떨면서 끊어야지.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네. 아파트에서 이게 담배 한 대 피겠다고 엘리베이터 떨면서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또 한참 기다렸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내려와 가지고 담배 피고 나면 네. 담배꽁초는 반드시 들고 올라가거든요. 네, 바닥에다 막 투기한 말. 들고 올라가서 우리 집 쓰레기통에다가 버렸다가 버리세요. 나중에 네. 버리거든요. 근데 내려오면 딱 정해진 그 공간에 네. 담배꽁초가 엄청 많아요.
그것도 나쁜데 네. 내가 좀 불견하고 그 담배 피면서 예의 없고 꼴 보기 싫은 게 뭔데요? 왜 그렇게 그 담배 피면서 침을 가래침을 그렇게 많이 거기다 뱉어놓는지 모르겠어요. 그 왜 그러지? 하는 짓도 더러운데 네. 거기 숨어서 담배 공초 함부로 버리는 짓도 더러운 짓을 하는데 예. 더 더러운 짓을 해 거기다 침까지 뱉어갖고.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냥 보면 한번 우리 홍 박사는 담배를 안 피니까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담배 피는 장소를 가보면 대체로 그 공통적인 게 뭐냐면 네. 꼭 담배 피고 거기다 가래침 뱉어놔. 아 그거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더 더럽게 느끼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 근데 담배가 피면 그 침을 뱉고 싶은 욕구가 생기나 보죠. 아니 그 무슨 침 뱉고 싶은 아, 욕구가 그는 생겨. 그죠. 안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왜 그 하필이면 그때 가래침이 나와. 그리고 그 또 관리하는 또 담배 피는 흡연구역 내에 그 모래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어요. 불날까 거기는 봐. 담배 피다가 꽂아서 꺼지면 그것만 빼가지고 가서 치우라는 의미로 갖다 놓은 건데 예. 거기다 꼭 가래침 뱉어라. 아 그러면 거기다가. 그럼 치우는 분 얼마나 더럽냐고. 예. 그러니까 치우는 사람이 그냥 치우겠습니까? 뭐 입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럼요. 뭔 새끼 하면서 치우겠죠. 그 가래침 뱉은 사람 재수 더럽게 없을 거예요. 그거. 치우는 사람이 계속 유고하기 욕해서, 때문에 예. 재수 없을 겁니다. 그냥 그 지나가다가 괜히 넘어졌는데 엉치뼈가 그냥 한 3일 고생하고 그럴 막 수 이럴 있어요. 거예요. 맞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 가래침 뱉어갖고 치우는 분이 욕해서 그런 거예요. 응 맞아. 그래서 넘어졌는데 엉치뼈가 한 3일 아픈 거예요. 그냥 넘어져서 그냥 털고 일어날 거. 그거 엉치뼈 며칠 아픈 다치고.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그 저주가 뿌려져서 그래요. 그거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왜 웃어? 아 근데 너무 웃겨.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린애가 이거 저 경찰에서 네. 지금 뭐 나 그 CCTV에 나온 사람 아니에요. 네. 나 코인 노래방 간 적도 없어요. 네. 나 뭐 이렇게 얘기해도 이거는 확인 반드시 해가지고 혼내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담배 거기다 폈다가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이거 혼내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 선도하는 것도 경찰의 직무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얘 혼내야 돼요. 아유, 그리고 또 교수님 이 애가 지금 분명히 알아요. 여기 코인 노래방에서 담배 필 수 없다는 거는 애들이 많이 알죠.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면서도 이렇게 행동한 거거든요. 뭐냐고 남의 물건에다 구멍 네. 뻥뻥 뚫어놓고 담배로 그 얘 말이야. 고쳐야 돼요. 이 행동 고쳐야죠. 얘 내가 볼 때 뭔가 불만도 많고 네. 잘못된 애예요. 이거 인성이. 맞아요. 예. 이거 빨리 고쳐줘야지. 맞습니다. 예, 이번 주 이슈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